네 번째 발표자인 우정인재개발원 박현성 교수께서 끝나지 않는 전쟁, 그 끝의 시작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을 방문을 하여 중도 해지 요청을 하셨는데 사용 목적을 먼저 물어봤죠. 생활비로 쓰신다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현금 5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금융 그 사기 방지표 그걸 하면서 하나씩 이제 읽어드리니까 자녀 납치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얼굴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또 일일이 신고하고 국장님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왜 찾으세요? 했더니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액 같은 거를 찾으실 때는 다 문진표를 같이 작성해야 돼요. 어르신이 여기 체크하면서 아니요. 혹시 뭐 자녀 납치됐다 그런 사기 전화 받으신 건 아니시죠?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먼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건이 있으니까 빨리 출동해 달라고.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여러분들의 선배 직원이 최근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던 사례입니다. 최근 5년간 우체국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여 무려 161억 원이라는 고객의 재산을 우리는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작년 5억 8천만 원이 우체국 창구에서 출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수많은 고객들이 지금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거나 우체국 계좌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는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금융창구에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방활동인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그 끝의 시작,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맡은 우정인재개발원 박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재원에서 금융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규자 교육을 거치고 5년간 금융창구에 근무하면서 많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혼자 얄밉게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러한 열정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오늘 생동감 있는 강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체국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이스피싱의 절차 그리고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림을 보니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양한 사기 유형 중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딥보이스, 딥페이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딥페이크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AI 기술로 자녀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전화로 들려주고 고액을 요구하는 자녀 납치 협박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금융지 회사 직원에게 알리지 말고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의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였는데요. 우체국 창구에서 하셔야 될 업무는 3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이번 차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가 발생한 후에 우리가 신속히 계좌 지급 정지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고객 행동 주시와 모니터링 한라인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 행동 주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의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땡땡땡 할 때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정답을 외치고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정답을 외치고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입을 가린다. 두 번째, 코를 만진다. 세 번째, 시선을 회피한다. 정답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자, 첫 번째 맞추신 우리 교육생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FBI 행동의 심리학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님들도 반드시 하는 그 행동 신호가 있는데요. 우리는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던 사례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띄시나요? 거짓말 있고요. 또 있어요? 현금 요구도 좀 보이고요. 뭐 불신, 불안 이런 것도 좀 큰 글씨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님들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금을 요구하고 불안해한다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세 가지 예방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물어보십시오, 제시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입니다. 첫 번째,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우리는 반드시 현금 사용 목적을 물어보십시오. 고객님, 혹시 이 현금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들은 보이스피싱을 생각을 안 하거나 협박을 당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금 목적을 확인한 뒤에는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자, 이 문진표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고객님, 혹시 의심스러운 문자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자녀 납치 전화 받으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우리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2차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예라고 체크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된 때에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서 112로 바로 신고하십시오.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은 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로 그 피해 확산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제시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3단계 예방활동 잘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사전 예방은 여러분들이 강력히 의심이 드는 계좌는 자금 추적을 요청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모니터링 핫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핫라인에 등록하는 순간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3분 안에 그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주는데요. 3분의 골든타임 동안 이 모니터링 부서에서는 센터입니다. 계좌 상태 좀 자금이 봐주세요. 불법으로 흘러 들어온 건 아닌지 타은행들과 통신하여 50만 원 신속하게 보내셨거든요. 계좌를 혹시 무슨 자금 추적하기 보내신 시작합니다. 거세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사기 의심으로 통보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셔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전 예방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잘하신다면 많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이스피싱은요 다양한 경로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강미연 씨, 한서준 아내분 되시죠?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하다가 인부 하나가 죽었는데 과실 책임이 좀 있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과실치사로 재판 가면 서준이 무조건 져요. 근데 지금 합의를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제 법률사무소 사이트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서류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요. 입금됐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하,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어? 나 전화 못 받았네. 아니,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시죠? 보이스피싱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인출됐는데요. 영화인데도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피해자가 우체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계좌에 자금이 출금되기 전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계좌 지급 정지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한번 가상의 연극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우체국 직원이고요. 혹시 피해자의 역할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용기 있는 교육생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대사를 하면 여러분이 피해자인 역할을 맡으신 우리 교육생분이 대사를 쳐주시면 됩니다. 또 긴장하실까봐 제가 배경음악까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우체국 계좌로 방금 1,000만 원 이체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혹시 이체하셨나요? 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 때문에 1,000만 원 이체해달라고 해서요. 네, 전형적인 대출 사기인데요. 이체하신 계좌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010017 우체국 계좌요. 네, 고객님 제가 계좌 정보 조회 중이고요. 입금이 확인됐고요. 바로 제가 계좌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좀 부탁드려요. 네, 방금 제가 계좌는 지급 정지가 완료됐고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님 정보 확인 후에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생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위가 맞는지 이체 목적과 그리고 이체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피해자와 그리고 우리 선배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 업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고객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고객님? 목적을 물어봤죠? 네. 문자가 왔는데 핸드폰 액정이 나와가지고 수리하러 왔다고. 네네. 그 문자로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렇게 메시지 해달라, 피싱입니다. 저렇게 해달라 해서 그거 다 눌러줬더만. 고객님 오시고 계좌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좌번호 확인하고요. 계좌번호요? 네. 지금 제가 고객님 계좌 조회해봤는데요. 하나은행에서 580만 원 맞으세요? 네네. 네, 580만 원이 우체국으로 들어왔는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아, 그래요? 아유, 네네. 다행이다. 우선은 그러면 계좌 정지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계좌 네. 지급 정지까지. 네, 우리 선배 직원분이 침착하게 잘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지급 정지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해야 될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피해자가 조치해야 될 상황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상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어를 보고 어떤 게 좀 연상되는지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히신 분께 제가 두 번째 선물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갑니다. 선물. 남자. 사탕. 정답이요? 네. 정답. 화이트데이입니다. 화이트데이.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네. 자, 화이트데이.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이죠. 화이트데이를 맞추신 우리 교육생분에게 국민 사탕이죠. 춥팝춥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 드시는데 한 2박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3월 14일은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날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데이.
3일, 그리고 14일. 고객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되는 날입니다. 고객님, 지급 정지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3일 이내에 가서 경찰서 가서 신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14일 이내에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셔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셔야 지급 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14일 이내에 피해 구제를 하지 않으면 지급 정지는 해제되고 더 이상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내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지급 정지 업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학습을 요약해 보자면요. 사전 예방과 우리는 사후 조치 업무를 구분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사전 예방에서 고객 행동 주시 3단계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시작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의 출금이 강력히 의심될 때 여러분들은 모니터링 한라인에 적극적으로 등록해서 자금 추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 사후 조치로는 고객이 신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체 목적과 그리고 이체 계좌번호를 정확히 물어보고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데이 며칠이었나요? 맞죠? 3일 이내 경찰서 신고, 14일 이내 피해 구제 신청 꼭 안내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선물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선물은 우리 평가를 좀 잘 맞추신 분에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갑니다. 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우체국 사전 예방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정답이요. 4번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 정답입니다. 네. 자,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사후 조치에 해당이 됐었죠. 사전과 사후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는 마지막 선물은 다음 차시 우리 실습을 잘 하시라고 실습실 맨 앞자리 좌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 2번 자리 좋아요. 네, 참고로 양도나 대여는 불가능하다는 점. 네, 저랑 굉장히 친해지실 거예요. 네. 자, 다음 차시에는 우리 지금 배운 바탕을 토대로 금융 시스템에 등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가상우체국에서 모의 참여 시술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보여주니까 우체국 직원분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유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이제 내려앉는 게 우체국 직원 진짜 너무 고맙고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협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긴가민가해서 우체국을 갔어요. 1,000만 원을 주금을 하려고 하니까 우체국 직원분이 꼼꼼하게 뭐 때문에 그러신지 묻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농협 직원 맞습니까?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농협에 자기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우체국 직원분도 자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영상을 보니 좀 어떠신가요? 네, 정말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아닌가요? 누군가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킬 것은 결코 재산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여러분들은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적극적인 의심으로 예방활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금융 전문가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분량을 20분으로 지금 축약을 하신 걸까요? 지금 2시간 정도 분량은 한 20분 정도.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네. 지금 축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전달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전달하시려고 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지금 사전 예방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 조치인 지급 정지까지 했는데 지급 정지 이후에 지금 업무가 우리 피해 환급을 받아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14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십시오라고만 했는데 피해 구제 신청을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축약을 해서 잘라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 정지를 할 때도 이제 콜센터로 전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콜센터 들어왔을 때 또 금융기관이 우체국한테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지급정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은 조금 축약을 해서 잘라낸 편입니다. 뭐 같은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이제 강의가 주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현업 적용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마 이 교육의 효과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피해 건수가 주는 게 사실 이 교육의 효과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의 계획이나 현업 적용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업 적용도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지식기반 시스템에 설문지를 돌려서 이제 신규자들이 이제 이 업무가 들어왔을 때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은 이론이지만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에서 이제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등록하는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좌번호 뭐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업무 자체가 한 명이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한 명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급 정지는 피해자가 이 우체국에 가고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은 지방에 있는 어느 작은 우체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닥쳤을 때 내가 어느 부분부터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등록조차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업무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현업에 나가서라도 이 업무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느 부분부터 이 업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념이 좀 잡히거든요. 그런 게 평가를 통해서 현업 적용도에서 질문을 드리고 받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